안녕하세요. 채널에서 많은 사연들을 새겨들으며 인생의 힘을 찾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전부터 가끔씩 막장 드라마를 즐겨보곤 했어요. 등장인물들 보면서 욕하는 재미도 있고 스트레스도 풀려서요. 그런 막장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저건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살다 보니 현실이 더 드라마 같을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로 봤다면 어쩜 이런 일이 다 있을까라고 할 법한 일을 제가 직접 겪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난 그것도 모르고 5년이란 시간 동안 당신들 농간에 당하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어. 난 가족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좋았어요? 몇 년 동안 사람 하나 신 만들어 놓고 좋았느냐고. 올케, 나 올케 마음 다 알아요. 나 벌 받을게요. 올케한테 나 큰 죄 지은 거 알아요. 내가 사죄할게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올케, 당장 도망쳐야 돼요. 그렇게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순간, 저는 가까스로 끔찍한 시댁이라는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꺼냈나 싶으시죠?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왜 막장 드라마란 표현까지 꺼낸 건지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저는 부모님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일찍 제 가정을 갖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대신 일에 집중해서인지 제 가게는 더 잘 됐어요. 제가 미용실을 했는데 단골도 꽤 많았었죠. 그 중에서도 자주 오는 남자 손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단정하고 깔끔해 부인이 챙겨주는구나 생각했는데요. 그날도 머리를 조금 다듬는다며 오셨길래 제가 몇 마디 말을 걸었습니다. 오실 때마다 항상 단정하고 깔끔하세요. 사모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보여요. 근데 저 와이프 없어요. 저 혼자 삽니다. 어머, 그러세요? 죄송해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실수했네요. 아니에요. 제가 지저분한 걸 싫어해서 좀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뭐 잘못하셨을 수도 있죠. 정말 죄송해요. 당연히 결혼하신 줄 알고 제가 실례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실수에 그 손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아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손님이 우리 미용실에 발길을 끄는 거예요. 결국 내 실수 때문에 단골을 잃었구나. 이 입방정을 어떻게 할까 후회하던 때였습니다. 그 손님이 저희 미용실 앞에 서 있더군요. 단골 손님이 다시 찾아온 게 반갑기도 하고 또 그날 제 실수 때문에 기분이 언짢으셨던 것 같아서 사과도 하고 싶어 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기분 많이 상하셨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제 넘은 질문을 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안 오셨던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올해 출장을 다녀오느라 못 왔어요. 그걸로 마음 쓰고 계셨을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그렇게 실례되는 질문도 아니었어요. 자주 오는 단골이니 저에 대해 궁금하셨을 수도 있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시 뵐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저 솔로예요. 잘 됐네요. 사실 혹시라도 누구 있다고 하시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저랑 식사 안 하실래요? 그 사람의 데이트 요청에 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단골 손님이었던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됐고, 우린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연이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제 인연을 만나게 된 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죠. 그 사람은 저만큼이나 외롭게 자랐고, 그러다 보니 빠르게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혜미야,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나 사실 자기한테 솔직히 말 못했던 게 있어. 뭔데? 무슨 일인데 그래? 나 가족 없다고 한 거 사실은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잠깐만. 그럼 부모님 안 계시다고 한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왜?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가족이 없다고 속여야 했던 이유가 뭐야? 그게 말이야. 실은 나한테 어머니랑 여동생이 있어. 근데 내가 어머니랑 연을 끊을 정도로 크게 싸운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의절하며 살아서 당신한테 가족이 있다는 말을 못했던 거야. 아무리 의절하며 지냈어도 그렇지. 그런 이야기 숨기면 안 되지.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야? 왜 이제 와서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그건 당신한테 숨기는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실은 내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아. 그래서 치료도 받고 관리하면서 호전되던 중이었는데, 상태가 나빠지면서 쓰러졌대.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쓰러질 때 넘어지면서 다리까지 크게 다치는 바람에 앞으로 제대로 걷기도 힘들 거래. 나도 어머니가 전화해 주셔서 알았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동생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오빠가 되어서 연 끊고 지낼 순 없는 거잖아. 자주 찾아가 얼굴도 보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신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또 언제까지 자기한테 숨기고 싶진 않았어. 그래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말 못해서 미안해. 대신 비밀로 했던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말해준 건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 이해할게.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그럼 얼른 동생 병원부터 가보자. 남편의 고백을 듣고 곧장 남편의 동생과 가족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 시어머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마 좋았어요. 인사해, 우리 어머니셔. 엄마 인사하세요. 저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서혜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뵈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반가워요. 나도 우리 아들이랑 연 끊고 지내는 바람에 내 아들 결혼했다는 소식도 나중에야 들었는데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남편한테 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우는 좀 어떤가요? 크게 다쳤다고 들었는데. 그게 우석이한테도 들었겠지만 걔가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서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래도 병원 다니고 치료하면서 이식받을 단계까지 만들어놨는데 그 사이 그만 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심장이 제대로 뛰질 못해 쓰러졌는데 그때 계단에서 구른 거예요. 근데 그때 척추신경이 손상됐다지 뭐예요. 걷는 것마저 힘들 거라고.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심장 아픈 것도 모자라서 다리까지 못 쓰고 살아야 한다니.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진짜 가슴이 미어져요. 어머님은 신우 이야기를 하며 구슬프게 우시는데 제 마음이 다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저를 챙겨주셨고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셨죠. 알고 보니 남편 동생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힘든 상황에 있는 신우에게 힘이 되고 싶어 잘 챙겨줬고 신우와도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신우는 저보다 생일이 몇 개월 빨랐는데 그러다 보니 시모가 신우 보고 저를 올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집안 기강이 잡힌다면서요. 뭐 저는 호칭이 크게 중요하다 생각하진 않아서 그냥 어머님 의견을 따라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신우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부르시더니 저희에게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죠. 시댁이랑 합가하자고 하는 거 좋아할 며느리 없다는 거 안다마는 그래도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구나. 처음이야 좀 불편하더라도 한 집 살면서 가족 간에 점을 쌓는 게 더 좋지 않겠니? 그러다 보면 서로 더 사이도 끈끈해질 거고. 네, 그렇죠. 그런데 전 한 번도 합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요. 조금은 갑작스러워서. 또 제가 일을 하는데 큰 살림까지 도맡을 자신도 없고요. 집안일이라면 걱정할 거 없다. 우리 집에는 가정부 아줌마가 매일 오니까 음식이나 청소 같은 살림은 그 아줌마가 다 해줘. 너는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망설이던 때였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어머님 편을 들었어요. 그래. 여기서 살면 아줌마가 다 해줄 테니까 훨씬 편하지 않겠어? 또 앞으로 우리 아이도 생길 텐데 어머니가 아기도 봐주실 테고. 앞일을 생각해봐도 합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치. 우석이 너 말 한번 잘했다. 세아가 너 애 낳으면 나한테 맡기고 일하면 되잖니. 그럼 따로 애 봐주는 사람 부를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다른 것도 그렇지만 내가 너무 적적하구나. 이 큰 집에 나랑 희주, 딸랑 둘뿐이잖니. 거기다 너희 신우는 매일같이 침대에 누워있고. 이런 집에 너희가 들어오면 국적되고 사람 사는 집 같지 않겠어? 네 신우도 너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좋아할 거다. 거기다 세아가 너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둘이만 살아서 많이 외로웠다면서. 여기 들어와 살면 너도 덜 외로울 거 아니야. 응? 네. 듣고 보니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들어와 사는 걸로 할게요. 그래? 아이고, 고맙다. 혹시라도 네가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는데. 고맙다, 고마워. 제가 합가 결정을 내리자 어머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셨어요. 커다란 집에서 사는 게 쓸쓸했는데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겠다면서 좋아하셨죠. 합가 결정이 쉽진 않았지만 어릴 적 외롭게 커서 그런지 다른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게 싫지만은 않았네요. 시집에서의 생활은 무난하고 편안했습니다. 게다가 신우이와의 사이도 좋았어요. 미용실 일을 마치고 들어가 신우랑 수다 떠는 게 참 좋아서요. 그렇지만 시모와 남편 사이는 생각보다 더 서먹하더군요. 둘이 거의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예전에 심하게 싸웠다고 하더니 어색함이 남아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같이 살며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라 생각했죠. 그러던 중 결혼에 처음 맞는 남편 생일이 됐습니다.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미역국을 끓이는데 어머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얘 일찍 일어났구나? 근데 뭐라는 거니? 너 지금 미역국 끓이는 거야. 네, 오늘 아침국으로 미역국을. 너는 며느리라는 애가 왜 이렇게 우리 식구 입맛을 몰라? 너 너희 시누이 미역 안 좋아하는 거 모르니? 미역 그 미끌미끌한 식감 싫다고 생일날 미역국도 잘 안 먹는 애야. 근데 미역국을 끓였어? 시댁 들어와 살면 시댁 식구들 입맛부터 알아두는 게 기본 아니니? 너는 국을 끓일 거면 물어보고 끓일 것이지. 다짜고짜 일을 벌이면 어떡해? 어머니, 오늘 우석 씨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미역국으로 끓인 거예요. 어머머, 아유 맞네 맞아. 오늘이 우석이 생일인걸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어머, 이걸 어쩌니? 어머니는 아들 생일을 생각도 못한 건지 무척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떨어져 산 시간이 길어 그러신 것 같다 생각하고 넘겼어요. 제가 중간에서 노력해 모자 사이를 풀어줘야겠다는 다짐도 했었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즈음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제 임신을 축하해주겠다면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 밥을 사줬어요. 기분이 좋다던 시모는 와인을 좀 과하게 마셨는지 취한 듯해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앞에 두고 주정을 하기 시작하셨죠. 우리 며느리는 정말 좋겠네. 좋은 남편 만나 결혼도 하고 이렇게 애도 가지니 얼마나 좋아. 너는 정말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사는구나. 우리 며느리 어디에 이렇게 복이 들었을까? 아, 그러게요. 저 복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석 씨 만나면서 운이 트였나 봐요. 결혼도 잘하고 어머님이나 아가씨까지 시댁 식구들도 다 좋고요. 거기다 아기까지 생겼으니 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 네 팔자가 좋은가 보다. 우리 희주가 너 밥만큼이라도 됐으면 내가 더 바랄 게 없겠어. 심장 낳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어. 그냥 다리는 성해서 제대로 걷기라도 했으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우리 희주도 너처럼 건강해서 아이 낳고 사랑받으면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 새끼가 어쩌다가. 그러더니 어머니는 갑자기 감정이 폭받치신 듯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몇 분을 넋도리를 하다 잠이 드셨습니다. 잠이 든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자꾸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 아까 어머니 말씀하실 때 표정 봤어? 너무 슬퍼 보이시더라. 외로워 보이셔서 마음 아팠어. 당신은 안 그랬어? 나야 뭐. 그냥 술 좀 하셨네 했지. 아, 이렇게 아들들이 엄마한테 무관심하다니까. 어머니, 아가씨 문제도 그렇고 힘드신 게 많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앞으로 우리가 어머님한테 더 잘해드리자. 아가씨한테도 그렇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뭘. 너무 무리 안 해도 돼. 무리라니. 어머님이 내 가족인데 노력해서 더 잘해드리는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당신도 어머님한테 관심 좀 가져. 아들이라고 무심하게만 대하지 말고. 알았지?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제 배 아파 난 제 딸이니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며느리가 제대로 효도한다면서 기특하다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저도 뿌듯했네요. 어머님이 저희 딸을 예뻐하시는 만큼 정말 잘 돌봐주셨는데요. 그 덕에 산후조리 후 다시 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 대신 아이를 봐주는 어머님이 고마워. 하루 쉬는 날 대신 아이를 보고 또 어머님 방을 좀 치워드렸어요. 어머님 방을 청소하는데 가구 위에서 커다란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가방인가 싶어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신우 결혼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신우가 결혼했었단 말은 들은 적이 없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시모가 방에 들어왔다가 저를 보고 버럭 소리 지르더군요.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방 청소하는데 위에 가방에 있어서요. 내가 언제 너한테 청소해달랬어? 시키지도 않은 일이라고 왜 남의 가방을 뒤지고 그래? 너 혹시 그 가방 안에 있는 사진도 봤니? 본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짐으로 쌓아놓으신 건가 해서 열어본 거지 다른 뜻으로 열어본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가방 열자마자 아가씨 사진으로 액자해 두셨길래 그거 딱 하나 봤어요. 웨딩드레스 입고 계시는 거. 누가 널더러 그걸 보래? 그걸 네가 보면 어떡해? 이래서 내가 내 방 청소해준다고 할 때부터 찝찝했다. 너 그것만 본 거 맞아? 네, 정말 그 사진 딱 하나만 봤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웨딩드레스 입고 사진 찍으셨던데 혹시 결혼 사진이에요? 아가씨 결혼하셨던 적 있어요? 그 말에 어머님이 손으로 제 입을 막으셨습니다. 너 그 입 안 다물어? 우리 희주가 무슨 결혼을 했다 그래? 네가 잘못 본 거야. 헛소리하지 말어. 어머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고 당황한 저는 급히 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그렇게 혼난 것도 처음이라 내가 무슨 일을 겪은 건가 어안이 벙벙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방에서 본 아가씨 사진이 잊혀지질 않더군요. 분명 신부가 찍는 웨딩 사진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가씨께 사진 이야기를 꺼냈죠. 저기 아가씨, 제가 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예전에 웨딩드레스 입었던 적 있어요? 드레스 입고 사진 찍었던 적 있죠? 제가요? 근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봐요? 아, 사실은 제가 어머님 방 청소하다가 아가씨 사진을 봤거든요. 웨딩드레스 입고 찍으신 사진이요. 그래서 혹시 아가씨 드레스 입고 사진 찍으셨었나 해서요. 예전에 결혼을 하셨다거나. 그럴 리가요. 올케가 잘못 본 걸 거예요. 결혼도 못 해봤는데 드레스를 언제 입어봤겠어요. 아, 아가씨 죄송해요.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잘못 봤으면 착각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아가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내가 잘못 본 걸로 생각하고 그 일을 잊어버렸어요. 어머님이 화를 내신 이후 고부 사이가 서먹해지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한테 잘해주셨고 또 저희 딸도 잘 봐주셨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애를 봐주실 때마다 꼭 아가씨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딸을 안아주실 때마다 신우 어릴 적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요. 애가 웃을 때마다 웃는 게 지 고모랑 똑같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도 3~4번이지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거슬리더라고요. 또 아무리 봐도 우리 딸은 신우랑 닮은 구석이 없었으니까요. 그 얘기를 남편에게 하니 엄마가 손녀 키우다 보니 딸 키울 시절이 생각나시는 것 같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힘들게 손녀 봐주시는 엄마가 그 말 들으면 서운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어머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 걸로 서운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별스럽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네요. 그렇지만 이내 넘어갈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일찍 퇴근하고 가서 보니 시모가 우리 애를 신우방으로 데려가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키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고모니, 자꾸 왜 그러세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시면 어떡해요? 예, 고모나 엄마나 그게 그거지. 뭘 그런 걸 트집을 잡고 그래. 그리고 너도 참 매정하다. 네 아가씨가 엄마 소리 듣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나 같음 평생 애도 못 낳아보고 엄마 소리 들을 일도 없는 아가씨가 불쌍해서라도 너처럼 매정하긴 안 그러겠다. 어쩜 그렇게 넌 너만 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인 제가 있는데 고모를 엄마라고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칠 일이니? 시어머니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건 어디서 배웠어? 아유, 됐다. 어쨌든 네 아가씨한테 엄마라고 부르라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냐? 앞으로 내가 다시 너한테 그런 말 안 하마. 입 밖에도 안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어머님은 저한테 잔뜩 화를 내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크게 화가 나셨는지 저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어머님께 꼬정 듣고 제 입장만 아주 난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 뒤로도 어머님은 화가 풀리지 않으신 듯 하셨어요. 눈길 한 번도 안 주시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어머님께 다가갔네요. 어머니, 아직 그날 일 때문에 마음 불편하시죠?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크게 소리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 나 너한테 그날 일로 쌓인 거 많다. 우리 희주가 남도 아니고 또 너도 알다시피 걔가 우리 하윤이를 얼마나 예뻐하니? 내 딴에는 늘 신호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인데 네가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나 정말 섭섭했다. 그러셨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자식 일이라 제가 제 감정이 앞섰나 봐요. 너 진짜 나한테 미안한 거 맞니? 그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라. 부탁이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 희주랑 하윤이 데리고 우리 어디 가까운 데라도 바람 쐬러 가자고. 요즘 날도 좋은데 너 아가씨 방에만 갇혀 있는 거 보기도 그렇고 휠체어 끌고 나가서 바깥 공기도 쐬게 해주고 또 하윤이랑 사진도 찍고 오면 좋잖니. 어머님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여자들끼리 나들이를 갔어요. 나들이 가서 놀고 있는데 어머님이 제 딸을 시내 옆에 두고 사진을 몇백 장은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본인 딸이랑 손녀가 얼마나 예쁘면 그럴까 싶어 흐뭇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제 딸을 놀아주는 걸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제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예, 희주랑 하연이 노는 모습 참 예쁘지? 어떨 때 보면 우리 희주가
너보다도 하연이 엄마 같아. 그 말에 저는 또 기분이 상했어요. 진짜 엄마가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놀러 나왔으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대꾸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시모는 제 기분은 상관없다는 듯 어이없는 말을 뱉어냈습니다. 예, 둘이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하윤이 네 아가씨 주면 안 되겠니? 그럼 내가 너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아니지. 너 달라는 거 내가 뭐든 다 주마. 어떠니? 시모는 제게 정말 상상 못할 제안을 해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라 기가 막힐 제경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하연이를 아가씨를 주라니요. 어머니 지금 장난치신 거죠?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진심처럼 말씀하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쵸? 예. 그래 장난이었어. 장난으로 한 말을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따지고 그러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해본 말이야. 어머님은 한번 해본 말이니 기분 나빠하지 말라며 상황을 수습하셨습니다. 저는 한마디 더 하려다가 오늘만 기분 좋게 마무리하자 싶어 꼭 참았네요. 그렇게 겨우 참고 신우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머님이 우리 딸애를 데리고 놀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저와 신우 있는 쪽을 가리키며 엄마한테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딸애는 아장아장 걸으며 제게 바로 달려 안겼고 제가 품에 안긴 딸을 안아든 그 순간 시모 표정이 흑빛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당장 집에 가자고 우리 모녀를 재촉하더군요. 모의 기분이 나빴던 건지 얼른 가자고 성화를 부려 나들이를 급하게 끝낼 수밖에 없었네요. 나들이를 다녀오고 며칠 뒤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모와 신우가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말아요. 나 엄마가 그러는 거 진짜 싫다니까. 그거 나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희지야, 다 널 위해서 하는 일이야. 엄마 말 들으라니까. 너도 한 번쯤은 사람답게 남들 다 하는 거 하면서 살아봐야지.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있으면 다 우리 뜻대로 된다고. 지금까지 잘 참아왔으면서 왜 그래? 엄마,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나 이제 그런 거 싫다니까. 나 분명히 말했어요. 엄마 그만하라고. 엄마 계속 이러면 이제 내가 말릴 거예요. 내가 다 알릴 거라고요.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정말 입만 뻥끗하기만 해. 화가 난 시모는 신호방을 박차고 나왔고 밖에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집에서 큰 소리가 났으니 무슨 일인가 싶어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아가씨랑 싸우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네가 상관할 일 아니다. 너랑 관계 있는 일 아니니까 관심 꺼. 참. 그리고 너 앞으로 네 아가씨 방에 들어가지 마라. 그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어머님은 저한테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평소 어머님과 신우 사이가 정말 좋았기에 그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어머님께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신우 근처엔 가지 못하게 하니 더는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 남편이 회사에서 긴 휴가를 받았다며 제게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아이 때문에 거절하니 앞으로 아이가 크면 멀리 가기 더 힘들 거라고. 신혼여행도 짧게 갔으니 우리 부부 추억 맞는다 생각하고
한 달 정도 다녀오자고 절 설득했네요. 그래도 아이가 밟혀 망설이고 있는데 어머님이 나타나 절 설득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우석이한테 얘기 들었다. 내가 너희 여행 다녀오는 거 허락했으니까 편하게 다녀와. 어머니 아니에요. 한 달은 너무 길어요. 하연이도 그렇고. 하연이는 내가 봐주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너 이때 아니면 여행 또 언제 가려 그래? 그것도 다 젊었을 때 가는 거다. 체력 되고 시간 될 때 다녀와. 하윤이는 염려하지 말고. 어머님까지 설득하자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한 달짜리 긴 여행을 다녀오게 됐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여행 가기 하루 전날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신우에게 여행 간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게 생각이 났어요. 한 달이나 자리를 비우는 거라 신우 얼굴을 꼭 보고 가고 싶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신우 방에 얼씬도 못하게 하시니 만나서 말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행 간다고 연락만 남겼네요. 그런데 이내 신우에게서 엄마한텐 비밀로 하고 지금 바로 내 방으로 와줘요. 라는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문자를 받고 신우 방 앞에서 서성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왜 거기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너 희주방 근처에 있지 말라 그랬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가씨 방 앞에 음료를 좀 쏟아서요. 여기를 좀 청소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신우방 앞을 청소하는 신임을 하니 어머님이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걸 보자마자 얼른 신우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씨 저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님은 아가씨 방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아가씨는 어머님한텐 비밀로 하고 오라고 하시고 나 아가씨 방 청소한다는 핑계 대고 어머님 겨우 따돌렸어요. 진짜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님이랑 싸운 것 같더니 아직 냉전 중인 거예요?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 뜻대로 해요.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어머님이 뭐 설마 아가씨한테 해대는 거 하라고 하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신우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올케 여행 간다면서요? 한 달짜리 유럽 여행. 아, 네, 맞아요. 저 내일 떠나요. 안 그래도 여행 가기 전에 아가씨 얼굴 보고 가고 싶어서 어떻게 만나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러고 보니 아가씨, 나 여행 잘 다녀오라는 인사하려고 불렀죠? 그 말에 신우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올케, 그 여행 가지 말아요. 네? 여행을 가지 말라니요? 나 못 봐서 서운해서 그러는구나. 한 달 금방이에요. 금방 갔다 올 테니까. 그 여행 다녀오면 올케 딸 하연이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신우는 굳은 표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 아가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행을 가지 말라더니 그 여행 가면 하연이를 못 본다고 하고. 아, 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 그대로예요. 우리 엄마가 하연이 가로채려고 일부러 올케 여행 보내는 거라고요. 내가 언니한테 이 사실 말할까봐 요 며칠 언니랑 나 만나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아, 올케, 그 여행 절대 가면 안 돼요. 아, 아가씨, 뭘 좀 알아듣게 설명해봐요. 그 여행 하연 아빠가 가자고 한 건데 어머님이랑은 상관없어요. 올케가 모르는 게 있어요.
언니 남편이란 사람이 우리 엄마랑 짜고 계획한 일이라고요. 그 둘이 한패예요. 올케가 순순히 애 안 줄 것 같으니까 여행 간 사이에 아예 하연이 빼돌리려는 수작이라고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모든 게 다 사실이니까 내 말 꼭 믿어줘야 돼요. 알겠어요. 일단 알겠으니까 무슨 일인지 설명을 정확히 좀 해봐요. 언니, 예전에 나한테 웨딩드레스 입었냐고 물어봤던 적 있죠? 맞아요. 나 웨딩드레스 입었어요. 결혼도 했었고요. 그때 엄마 방에서 봤던 사진, 나 맞아요. 그거 내 결혼식 사진이에요. 결혼이요? 아가씨 결혼했었어요. 근데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요? 아가씨는 자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휴대폰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올케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씨의 남편 자리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그이가 아가씨 옆에 서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사실에 제가 덜덜 떨고 있는 사이 신우이는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나랑 부부 사이였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 결혼하게 됐죠. 하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었고 우리 결혼은 불행했어요. 그거란 엄마가 나서서 딸이 불행하게 사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이혼시키신 거예요. 또 그땐 내가 심장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새 인생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다 이식을 앞두고 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거기다 쓰러져서 다리까지 마비되고 이식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래서요. 그게 제 결혼이랑 무슨 상관인 건데요? 왜 날 속인 거냐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앞으로 평범하게 살지 못할 딸 자식이 너무 불쌍했나 봐요. 남들처럼 남편 사랑은 못 받고 살아도 그래도 자식 사랑은 알게 해주고 싶다고. 그 마음에 그 사람한테 접근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애보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 아이가 낫겠다는 생각에 재혼한 여자랑 사이에서 낳은 애를 내 자식으로 달라고요. 내 자식 만들어주면 섭섭지 않게 돈 챙겨주겠다고 해서는 안 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돈 욕심에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고요. 결국 그 둘이 계획을 꾸민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가족인 것처럼 같이 살다 애를 빼실 계획을요. 그 사람이 가족 없다고 했다가 말 바꾼 적 있죠? 그때부터예요. 두 사람이 일을 꾸민 게. 그럼 올케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올케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맘때쯤 알았어요. 그때 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식도 물 건너가고 다리마저 못 쓰게 된 걸 알고 나서 정말 세상 떠나고 싶었다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설득했어요. 이대로 짓기 아깝지 않냐고. 너 좋아하는 애라도 한번 키워보고 떠나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이라도 있으면 내 비참한 인생이 나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나도 동의했어요. 내가 승낙하고 엄마랑 그 사람이 옳게 설득해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거고요. 정말 미안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난 그것도 모르고. 그래, 엄마인 내가 있는데 아가씨를 엄마라고 가르친 것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그걸 보고도 넘어가는 날 보고 얼마나 무서웠어요. 5년이란 시간 동안 당신들 농간에 당하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냐고. 난 그래도 가족이니까 당신도 시어머니도 안 됐다는 생각으로 내 딸 예뻐해주니까 참았던 건데 다 꿍꿍이가 있었네. 내 새끼 뺏어갈 인간들인 줄도 모르고 난 가족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좋았어요? 몇 년 동안이나 사람 하나 집 만들어 놓고 좋았느냐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올케한테 나 큰 죄 지은 거 알아요. 내가 사죄할게요. 근데 이제와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몇 년을 숨겨놓고 이제와 다 밝히는 이유가 뭐냐고. 나 올케랑 하윤이 볼 때마다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미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기억나요? 얼마 전에 우리 놀러 갔을 때 하윤이가 엄마 부르면서 언니한테 안겼던 거요. 나 그동안 하윤이한테 수백 번은 더 내가 엄마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하윤이는 언니한테 가서 안기더라고요. 그걸 보고 알았어요. 아무리 날 엄마라고 가르쳐도 내가 진짜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욕심으로 애를 빼앗으려고 해도 내가 하윤이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거. 그걸 이제 알았네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벌 받을게요. 얼마든지 벌 줘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아이 데리고 도망쳐야 돼요. 날 맑으면 엄마가 당장이라도 아이 빼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윤이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요. 얼른요. 그렇게 내쫓기듯 신호방을 나오는데 온 몸이 마비된 기분이었어요. 충격이 큰 나머지 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는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새벽 아이를 안고 그 집에서 탈출을 감행했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불이 탁 켜지며 시모가 등장했습니다. 너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거니? 내일 여행 가래가 애 데리고 어딜 가는 거야?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저 그냥 좀 답답해서 하윤이랑 산책 좀 다녀올게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렇게 황급히 빠져나오려는데 시모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 너 지금 옆에 그 가방 뭐야? 너 하윤이 데리고 집 나가는 거지? 그치? 너 몰래 도망치려는 속셈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디서 뭘 듣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오늘 여기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는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내 새끼 가로채려고 했는데 그 계획 틀어질까봐 걱정돼? 내 새끼 당신 딸 새끼로 키워야 되는데 그건 못할까봐 놀랐나봐.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지금 그게 중요해? 니들이 내 자식을 두고 그딴 일에 꾸몄다는 게 중요하지. 당신도 자식 있는 엄마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꾸며? 내 새끼 위에 내가 못할 짓이 뭐야? 난 이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너 잘 생각해봐. 너 이 집에서 나가봐야 애 딸린 미혼모밖에 더 돼. 여자 혼자 돈 벌면서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냐고. 개고생하면서 그때 딸 자식 버릴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 생각해. 애만 두고 나가면 내가 너 죽을 때까지 쓸 돈 다 마련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말고 애 두고 가. 알았어? 내가 돌았어? 그깟 돈 몇 푼에 내 배 아파난 내 새끼를 버릴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저를 말리는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도 시끄러워서 나와봤더니 혹시 다 알아버린 거야? 그래, 이 개자식아. 이혼한 거 숨기고 나랑 결혼한 거, 우리 딸 돈 받고 팔려고 한 거, 내가 다 알았다,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됐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건 그렇고 내가 너한테 친구 한마디만 할게. 너 자식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사는 거다. 자식이야 또 낳으면 그만 아냐? 그냥 돈 번다 생각하고 애 넘겨. 그게 너 팔자 고치는 거야. 야, 이 나쁜 놈아. 그래. 날 속인 거야 그렇다 치고. 하연이는 네 핏줄이잖아. 근데 어떻게 네 자식을 돈 주고 팔아먹을 생각을 해? 그러고도 네가 아빠야? 난 당신이랑 달라. 돈 몇 푼보다 내 자식이 더 소중해. 이 금수만도 못한 자식아. 그렇게 그곳을 나오려는데 시모가 제 머리채를 붙잡았어요. 너 그냥은 아무데도 못 가. 그 애 주기 전까지는 아무데도 못 간다고. 네가 이 집에서 곱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넌 내 딸을 몇 년 동안이나 봐왔으면서 걔가 불쌍하지도 않어? 평생 아파서 불쌍하게 큰 거 자식 키우는 재미라도 알려주려는데 네가 뭔데 그걸 막아? 네가 뭔데? 시모의 손에 제 머리가 휘둘리고 있을 때 남편이 제 품에 있는 아기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에게 달려들며 그 사람의 팔을 물었어요. 누가 무서울 줄 알고? 돈 욕심에 딸까지 팔아넘겨. 너는 콩밥 좀 먹어봐야 돼, 이 나쁜 새끼야. 너나 그렇게 양심 지키면서 살아. 난 자식이고 뭐고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 줄 알고 죽기 싫으면 내두고 조용히 꺼져. 알았어? 남편의 그 말에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내 새끼 뺏길 상황인데 어느 엄마가 당하고만 있겠어요. 제가 달려들어 애를 빼앗으려고 하니 남편과 시모가 동시에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에선 피가 나고 도저히 못 버티고 쓰러진 저를 보고 남편 놈이 발기해질을 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집에 초인종이 울리더니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의 등장에 남편과 시모는 당황해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신고받고 왔단 말에 시모와 남편은 뭘 잘못 알고 오셨다고 경찰들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지 마세요. 그 신고 제가 한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시내인은 시모와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이 애 뺏으려고 사람 폭행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사람 속인 사기죄에 폭행죄까지 저질렀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다 잡아가세요. 예상 못한 전개에 놀란 시모와 남편은 신우이에게 소리질렀습니다. 너 미쳤니?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래, 너 돌았어. 경찰을 부르면 어떡해? 진짜 미친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지. 돈 주고 애 사려고 하는 사람이나 돈 받고 지 새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제정신이야? 그러자 시모가 시내일을 말리고 들었습니다.
너 그만 못 둬? 내가 너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지. 일 다 되어가는데 네가 왜 나서? 왜 다 된 밥에 채를 뿌려? 엄마 제발 그만해. 정신 좀 차리라고. 애 돈 주고 산다고 내가 낳지도 않은 애가 내 새끼 되는 거야? 어차피 심장 수술도 못 받아서 죽을 목숨. 그냥 이래로 죽는 게 나아. 남의 자식까지 빼앗아가면서 엄마 노릇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엄마도 꿈깨. 허튼 짓 좀 그만하라고. 희주야, 희주야 아니야. 너 수술받을 수 있어. 지난번에 검사한 거 결과가 좋대. 이식자만 나오면 수술 들어가자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심장수술 받고 건강한 몸으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 엄마가 하윤이 네 딸 만들어줄 수 있어. 앞으로 네가 잘 키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니까. 엄마 제발 부탁이야. 그만 좀 해요. 나 그렇게 살기 싫어. 이제 수술 같은 거 받고 싶지도 않다고.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욕심이었어. 엄마, 우리 이제 그만해요. 더는 이러지 말자, 제발. 신우이의 애원에도 시모는 자신은 잘못 없다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 그만 쓰레기들에 보내버려야겠다 다짐하고 경찰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들으셨죠? 저 인간들 제 딸을 두고 돈으로 거래하려던 인간들이에요. 절 속이고 지들끼리 애 뺏을 계획 세우려던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고요. 그 말에 경찰들이 다가가 수갑을 채우니 남편은 저를 보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러지 말자, 어? 애 진짜 준 것도 아니잖아. 애 안 줬으면 문제되는 거 없는 거잖아. 네가 아직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나. 이제 정신 좀 차리자, 제발. 그러자 이제는 시모가 제게 욕을 하더라고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야, 내가 사람을 죽이긴 했어, 뭘 했어? 우리 딸 신세가 불쌍해서 자식 하나 만들어주려고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이 난리야?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년. 야, 니들은 경찰이면 다야? 감히 나한테 수감을 채워? 이거 놔. 놓으라고. 시모와 남편이 끌려가고 한바탕 폭풍이 지나고 난 자리는 처참하기 그지없었어요. 신우는 저를 보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더군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쪽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거 잘 알아요. 그래요. 나 지금 아니, 그쪽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다시는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게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신우이는 서럽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그게 신우이와 저의 마지막 만남이었네요. 그 후 조사가 시작됐고 남편과 시모는 자기들 죄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증인이 되어 모든 사실이 다 밝혀졌고 돈으로 아이를 거래하려 했던 인간들 모두 법정에서 그 벌을 받았네요. 신우는 자기 엄마 그리고 전 남편의 죄를 밝히기 위해 애를 썼어요. 신우 덕에 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신우는 끝내 이식 수술을 거부하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신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복잡해요. 나를 속였던 사람이지만 죄를 깨닫고
나와 내 딸을 위해 노력해준 사람이라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 몸 아파 고생했던 사람, 하늘나라 가서는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딸을 키우며 살고 있어요. 그것들 계략에 빠져 내 딸을 빼앗겼다면 지금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네요. 그래도 지금은 막장 드라마 같은 결혼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던 게 제 복이다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와 제 딸 하윤이의 앞날만 생각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갈 계획이에요. 이런 저희 모녀의 앞날을 응원 부탁드리며 이만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